결국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막 회사에서 막 일을 막 미친 듯이 해도 막 힘이 남아들고 막 새벽 3시 돼도 막 잠이 안 온다. 네. 그리고 주말에도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시간이 친구도 없고, 없고 시간도 많고 왕따고 키우는 도마뱀도 없고 막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, 백경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영민입니다. 그 2편에 예고를 해주시려다가 말았는데, 아, 그래요? 네, 굉장히 오랜만에 금시초문인데? 오랜만에 뵙네요. 아, 네, 그러니까요. 저희가 같은 방을 쓰잖아요. 네, 같은 좀 얼굴 보기 힘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. 예, 다른 데 있느라, 다른 데서 노느라. 아, 그래요? 요새 그 백별이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조만간 그 뭐 롤스로이스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. 미니카. 아니. 자, 오늘은 네.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네. 우리가 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고용으로 있다 이거죠. 예. 고용으로 있을 때 물론 네. 회사에서 주는 일만 할 거고 네. 그런데 좀 그게 있어요. 회사 일은 사실 항상 하기 싫어요. 맞아요.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.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기가 조금 힘들다. 아니, 그런 정신 상태로 일을 해왔던 겁니까? 아니, 조금 힘들다. 하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죠, 변리사는. 그렇죠. 네,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변리사가 뭐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한 달 내내 바쁜 것도 아니에요. 물론 연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이 바쁘긴 한데 좀 그 일의 그 강도가 루즈해질 때가 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좀 돈을 쫓는 분들도 계시죠. 네. 근데 이게 뭐 돈을 쫓는다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좀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변리사의 부업이에요. 변리사의 부업. 굉장히 놀라운 주제네요. 아, 그렇죠. 네. 퇴근을 해가지고 다른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네. 그 내가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이외의 수익이 더 생기겠죠. 네. 그럼 그 월급 이외의 수익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. 네. 물론 그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조금 갈아넣긴 했지만 그렇죠. 윤택할 시간이 없는데.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요. 어떻게든 쓴다. 잠을 줄여서라도 쓴다. 그렇죠. 네.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사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수습으로서 일하기 전부터, 그러니까 즉 합격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학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HB, 한빛, 그냥 얘기 되겠지만 한빛 변리사 학원에서 저는 선택 과목 강의를 했었는데 유기화, 뭐 적게는 뭐 10몇 명, 한 많게는 한 30명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. 수강료가 10만 원이었나요? 뭐 그 당시 때는 막 10만 원 초반대였는데 얼추 그냥 러프하게 따져보면 그냥 수강생 한 명당 한 6, 7만 원 계산하면 돼요. 학원 수입으로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. 월 150? 네, 평균 한 150 정도. 그러면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다.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요. 뭐냐? 그 주말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녁 강의예요. 일주일에 몇 번 강의를 하죠? 2번 하죠. 주말에 토일. 그러니까 저녁 강의니까 그러면 한 6시부터 한 11시 거의 그냥 앞뒤로 조금 플러스 알파 시키면 그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주말에.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소중한 게 주말인데 네. 주말을 그냥 학원에 갈아 넣은 거네요. 아, 그렇죠.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살짝 눈이 뒤집혔을 때가 있어요. 그 피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 적 있어요. 아, 진짜? 아, 다양하게 하셨네.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돼요. 왜? 점심 이후부터 강의가 있어, 피트 학원에서. 피트 학원에서 한 4시간 피토해요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이제 변리사 학원 가는 거예요. 야, 그거 어떻게 해? 그러면 버는 돈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꼬르 학원 강의료가 돼요. 자, 그 다음 또 무슨 부업이 가능할까요? 그래서 해본 부업 있으세요? 그 처음부터 외주했다면 될 것을 뭐 그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부도덕하게 보일까봐. 일단 그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때 당시에가 제가 한 달에 특허 사무소 3군데 컨택을 해서 3군데에서 외주를 계속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막 신권 뭐 10몇 개씩 쓰고 뭐 계속.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2편에서 맨날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어렸어요. 어렸기 때문에 체력도 있고 하니까 MR자이구나. 계속 했어요. 우리가 실제 회사에 출근하면 네트로 일하는 시간이 좀 적어요. 9시간 일한다 하면 거기서
그게 최뭐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5시간, 5시간?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. 그런데 외주를 하면 사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죠? 효율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럼 보통 그 당시에 그럼 뭐 출원이다라고 하면 그 한 얼마 정도 받았어요, 건당? 뭐 비싼 건 50, 50. 싼 건 30, 뭐 이렇게 받다가 그래서 외주로만 이제 한 달에 650을 벌었죠. 굉장히 부도덕한 거. 네. 그러면 장난 아닌가? 네. 그래서 엄청 많이 보셨구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별리 같은 경우 뭐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외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비단 외주가 출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에 감정서 쓰는 것도 좀 해봤거든요. 근데 단가 세요. 하루에 한 100만 원 벌었어요. 물론 그분 더 많이 벌었겠지. 그 다음 또 부업이 뭐 있을까요? 그 다음은 이제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부업 중에 생각나는 게 이제 강의. 강의도 간간히 들어오죠. 네. 네, 강의도 있고 좀 비슷한 게 뭐 자문위원이라던가 네. 무슨 평가위원으로 초청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군데 평가위원을 다녀왔는데 한 군데는 무슨 약간 공공기관 쪽이었고요. 나머지 한 군데는 조달청이었어요.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한 번 갔을 때? 한 번 갔을 때 뭐 한 20에서 한 50 정도 사이. 그 정도인 것 같고 강의할 때 별상이 한 얼마 정도? 강의를 보통 이제 1시간, 길면 2시간.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? 이 정도인 것 같은데. 보통 시급이 우리가 강의나 뭐 평가나 뭐 그런 거 한다 했을 때 시급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왼종일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 교육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이게 한 이틀 동안 연차 냈죠. 근데 그 교육 간다고 회사한테 뭐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어쨌든 약간 사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 가서 교육을 했어요. 그래서 한 200 받았어요. 오, 괜찮죠. 자, 어쨌든 변리사가 좀 부업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더 벌 수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멋 모를 때 20대 중반에 막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하고 뭐 이랬었는데 네. 사실 그게 뭐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이득은 있었지만 네. 그 시간에 좀 다른 공부들을 뭐 투자 공부라던가 네. 아니면 뭐 사회생활이라던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장래성을 위해서는 더 좋은 활동 아닌가. 근데 변호사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내가 좀 더 건전하고 건설적인 건전적인 뭐야? 건전지야? 건전하고 건설적인 그런 활동했으면 어땠을까? 차라리 첼로라도 배웠으면 어땠을까? 그러니까 뭐든 정도껏 하는 게 좋은 것 같다. 그리고 비단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변리사여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실제로 그냥 제가 이 변리사가 아닌 상태에서 놓고 보더라도 실제 지금 돈 벌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. 예를 들긴 싫어요. 예를 안 그럼 변리사님도 좀 더 10년 뒤를 바라보시고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. 저희 모두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웅변 김영민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앞으로도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좋을지 한번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